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부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요, 집에 두면 좋은 풍수용품, 금전적인 제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풍수용품이 있다고.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같이 저도 힘들고 제 부모님도 힘들고 제 친구도 힘들고 제 옆집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이런 시국에 돈이 나갈 건 많은데 벌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줄거나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풍수에서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제복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번 컨텐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제복을 불어다주는 풍수용품이 네. 해바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는 집이 너무 많은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제복을 불어다주는 풍수용품이 맞나요? 약간 해바라기는 하이브리드형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전통적인 풍수와 그리고 현대적인 상징성이 합쳐져 가지고 플러스 돼 가지고 해바라기가 미술 쪽 분야에서도 활성화되면서 부음처럼 한때 확 들끓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정형화된 사실처럼 지금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제복을 가져다주는 꽃 그림은 목단합니다. 해바라기가 아니고. 해바라기도 아닌 건 아니지만 하이브리드형이기 때문에 얼만큼 믿고 내가 느낌이 좋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건 기운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이에요. 해바라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옛날 왕들부터 시작해서 벼슬을 하시는 분들까지 쭉 양반들까지 모두 목단화로서 제복을 불러들이는 그림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목단화도 개수나 색상, 개인적인 사주팔자와 맞춰봐야 돼요. 왜냐면 목단화 색상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노란색, 붉은색, 흰색, 주황색, 그림은 그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풍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목단화의 색상은 그 사람의 사주에 맞춰갖고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그림을 하고 있고요. 꽃 개수도 한 송이보다는 두 송이 이상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10송이, 100송이 막 들판에 핀 이건 아닙니다. 목단화 그림은 반드시 들판에 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돈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목단화 그림은 아담한 이쁜 화병에 있거나 꽃만 화려하게 한 5송이까지 가장 가정에 걸어두기엔 적당합니다. 그렇게 걸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목단화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집중해 어디에 걸어두느냐,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목단화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크게 안 중요해요. 단지 자녀방에는 걸어두는 게 안 맞겠죠? 그 걸어두는 부분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주로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그 방에 걸어두시는 게 목단화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꽃 그림 말고 풍수적인 용품 또 뭐가 있을까요? 풍수적인 품 중에서는 꿀단지도 있고 쌀단지도 있고 소금단지도 있습니다. 이게 다 금전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로 꿀단지와 쌀단지는 내 제복을 또 불러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풍수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단지는 내 제복을 빼앗기거나 또는 애군을 막는 용도입니다. 이 꿀단지, 쌀단지, 소금단지는 조그만한 도자기 소량만 담아서, 꿀단지와 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나 거실이나 햇빛이 직사광선이 안 비치는 곳에 우리 눈높이 정도에 두시면 되세요. 특히 꿀단지는 보이는 게 좋습니다. 쌀단지는 보이든 안 보이든 크게 상관없는데 꿀단지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 소금단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애군이 있을 만한 곳, 화장실이나 현관, 부엌 이쪽에 이 세 군데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리입니다. 두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꿀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꿀은 원래 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쌀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곰팡이가 피거나 쌀 색깔이 변하거나 이러면 당장 갈아주고 위치를 좀 변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2주 이상 곰팡이 피거나 쌀벌레는 생기더라도 쌀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면 위치는 그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소금단지는 꼭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단지는 눈에 안 보이고 애군을 막아주기 때문에, 애군을 막아주면 그 효용이 다 돼버려서 그 소금단지 안에 소금들이 눅눅해진다던가 색깔이 변한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굉장한 변화가 오는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소금단지의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장 새 걸로 소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꿀은 벌꿀이라고 해서 영양제 파는 곳 있잖아요. 한약재 파는 곳. 그런 데서 파는 단지로 된 투명한 단지. 꿀은 투명한 게 좋습니다. 쌀이랑 소금은 안 투명해도 돼요. 그냥 도자기 형식으로 되면 되는데, 꿀은 투명한 유리병도 괜찮습니다. 도자기도 괜찮고. 이제 쌀이나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은 천일염이 당연히 좋겠죠.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쌀을 쓰시든 상관없지만 싸구려 묵은 쌀은 쓰지 마시고 햇쌀이면 얼마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지난 다른 영상에서 네네. 얘기했던 비가 오거나 물이라는 게 네네.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풍수라고 들었었는데, 그 네. 집에 물을 둘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에 물 있잖아요. 아, 변기에 물 있잖아요.
변기에 물은 안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든 물은 이제 흘러야 좋습니다. 고여있는 모든 물은 다 안 좋습니다. 정원에 연못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산소 방울 뽕뽕뽕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한쪽 방향으로 배치하고 세게 틀면 연못이 웅덩이지만 흐릅니다. 물이 원 모양으로. 풍수는 조화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거든요. 물도 고이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어떤 물이든 아무리 일급수 아주 깨끗한 물이더라도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물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원리 그대로 이제 집안에 물을 두시면 됩니다. 사실 어항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나쁜 영향을 주냐면 그냥 어항만 딱 있고 물고기가 사는 그런 어항 있죠. 공기방울 송송송송 안 나오는, 산소통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어항은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항보다는 이제 공기방울이 뻥뻥뻥 나와서 물이 언제나 흐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어항, 자정작용이 되는 그런 어항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습 효과를 위해서 폭포처럼 조그맣게 물이 계속 또또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단 모양의 물이 계속 타고 흘러가고 순환하는 그런 가습 효과를 위한 장식품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봤죠. 네. 한때 풍수적으로 굉장히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또 해바라기 그림처럼 붐이 일어나서 많이 팔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사봤었거든요. 가습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거는 연잎 모양에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물이 매니에서 떨어지면 연잎이 조금 기울었다가 다음 연잎에 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면서 여기 또 종이 달려 있어서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이 땡땡 아주 작게 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건 얼마나 이제 효과가 2배냐면요, 맑은 소리는 애군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람이 불면 종에다가 물고기 모양 달려 있고 바람 불면 그게 맑은 소리를 땡땡 내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새벽에 종을 땡 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알람의 효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매 시간마다 애군이라든지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맑은 소리는. 이런 맑은 소리와 함께하면 좋고, 현관문이나 문 열 때마다 시끄럽게 딸랑딸랑딸랑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거 말고 묵직한 맑은 소리 한두 번 나는 그런 종을 달아주시면 우리 어떤 사람이든 내 집을 드나들 때마다 갖고 오는 애군을 물리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반드시 물을 다 버리시고 깨끗하게 닦으신 후에 봉지에 밀봉해가지고 보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게 관리입니다. 뭐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흘러가는 물이라고 해서 자정작용이 있다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두시면 흐르는 물에도 이끼가 낍니다. 그 이끼는 보기 좋다면 놔두셔도 되지만 보기 안 좋은 이끼라든지 물때가 낀 거는 꼭 닦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게 바로 다 애군과 내 제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흐르는 물은 늘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질병에 오랫동안 지병이 있으신 분들, 아주 갓난 아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수면을 취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세요. 돈이란 것도 내가 건강해야지 벌 수 있는 것처럼 돈복이란 것도 내 심신이 건강한 사람한테만 그 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심신이 미약하면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명심해 두세요. 물이 흐르는 인테리어 용품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맑고 경쾌하게 소리가 나는 인테리어 용품이 있다면 협찬을 받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협찬 같은 거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좀 아쉽네요. 네네네. 돈복을 불러오는 그런 풍수 용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목다나. 그리고 두 번째는 꿀단지, 소금단지, 쌀단지.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이 흐르는 그런 인테리어 용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하우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